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8월 말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9월 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엔비디아 실적도 잘 지나갔고, 잭슨홀 미팅 불확실성도 지나가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속임수형 패턴이 나왔다. 네,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바로 꺾여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속임수형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코스피도 이런 흐름이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바로 꺾여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국채 금리도 결국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런 자리가 좀 깨졌기 때문에 급등은 힘들다고 했어요. 급등은 힘들지만 그래도 출렁출렁 하는 흐름이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출렁이 아니고 좀 위로 올라가는 위쪽으로 반등하는 출렁출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도 사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코스닥도 이 흐름을 위로 벗겨내면서 위로 올라왔죠. 저는 한 이 정도 각도를 생각했는데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좋아졌는데 좋아진 이유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죠. 자, 뭐냐? 사실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구인 건수가 880만 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구인 건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거 호재가 아니죠. 악재죠. 근데 요즘에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호재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인 건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하지 않고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거고요. 또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미국의 실업률도 1년 6개월 내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냉각됐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악재인데 지금 시장인 이게 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한 거죠. S&P 500도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 9월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11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페드워치 내년 1월 금리 전망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5죠. 5.25에서 5.5인데 내년 1월에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그러니까 현재랑 같은 금리죠. 현재랑 같은 금리가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이 한 번 정도 더 인상하는 5.5에서 5.7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5.0에서 5.25. 이런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금리랑 같거나 오히려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합쳐서 65%가 넘어요. 67%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시장은 그래서 빠른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이 8월 중순에 이렇게 금리가 찍고 떨어진 게 이미 저렇게 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돈이 움직이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는 먼저 안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11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런 자리, 이탈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꾸역꾸역 올라와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세는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추세가 이탈됐다고 해서 정말 시장이 바로 나락으로 간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잡힐 수 있고, 다만 이런 자리에서 급등하긴, 채널 하단을 깨고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건 맞기 때문에 급등은 힘들다. 급등은 힘들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박스권 흐름,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렇게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가 또 지켜내면은 채널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애매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제가 코스닥 150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150 보시면 정확하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 상반기부터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채널이 살짝 이탈되면서 레벨 다운이 됐고, 코스닥도 살짝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 150만큼은 굳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코스닥 150에 있는 대표주들이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뭐 배터리 섹터, 그리고 뭐 IT, 반도체 관련주들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터닝해서 위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 저항이 될 수 있어요. 2600선 이 전후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소화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걸려서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이런 조정, 기간 조정, 놀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거나 여기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9월 말이 되면 추석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추석 연휴 앞두고 제 기억에 장이 그렇게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9월 중순 하순에 시장이 여기 위에 있으면 여기서 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뭐 비중도 좀 줄이고 챙길 건 챙길 거 해서 조금 현금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회복이 돼서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들, 지난 7월 말에 매물 저항이 강한 이런 자리는 돌파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느 정도 비중 조절, 현금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챙길 건 챙기고, 그런 상태에서 9월 말 추석 연휴를 좀 맞이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흐름 안에서 종목 장세 이어진다, 그죠? 종목 장세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섹터와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섹터와 종목을 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기존의 우리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터리, 그리고 HBM 쪽이죠. 이 기존 주도 섹터에 여전히 집중을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올 상반기에 우리 시장이 이 배터리나 HBM,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섹터잖아요. 왜 이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가? 왜 뭐 철강주나 건설주, 증권주, 뭐 해운주,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죽을 쓰고 왜 이런 성장주들만 폭등하는 차별화가 나왔느냐? 지금 시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고금리예요, 고금리. 고금리가 이어집니다. 왜 고금리 정책을 쓰죠? 인플레.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금리를 사용하죠. 고금리를 계속 정책을 쓰면은 인플레가 잡히죠. 그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고 약화되고, 뭐 심지어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경기가 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 신용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충분히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정도로는 시장이 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증시가 안 빠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를 가지고 시장이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이 안 빠지고 있는 거는 이미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반영이 됐고 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를까지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이 시계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이런 기초적인 경기 민감주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도 없고 또 특히 지금 중국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몇몇 섹터로 자금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종목이 성장하는 섹터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섹터가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당장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 고금리 정책이 당장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인플레도 지금 잡히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를 더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가 당장 좋아질까요? 아니죠. 경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런 저성장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성장하는 이런 섹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상 저는 여전히 이쪽에 우리가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그룹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뭐 HBM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을 무리해서 쫓아가지는 말자, 따라가지는 말자. 대신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HBM 반도체 섹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HBM의 성장성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배터리 섹터도 물론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의 그 시계월은 당장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지난번 이런 코스에서 매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매수했고 수익 났고 또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제가 이런 자리는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드렸죠. 이 당시에 제가 여기 단기 시세는 끝났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거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미리 그 당시 다 경고해 드렸고 다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여기 제가 30만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고 또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해볼만 한 거예요. 왜? 배터리 섹터의 성장성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너무 과열됐던 주가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황적인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미리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달, 8월달에 9월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거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고 시황을 보면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에코프로 BM을 위에서 뭐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구나.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볼만 하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막 극단적으로 이거 뭐 더 간다 아니다 이거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배터리가 지금 끝납니까? 배터리 섹터가 끝나면 뭘 사야 돼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끝나면 뭐 별로 살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완만하게 하향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SVB 사태처럼 어떤 금융권 부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든 HBM 반도체든 다 꺾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때는 위험 회피 현상,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달러나 채권으로 확 쏠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 꺾입니다. 그나마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종목까지도 꺾일 정도로 시장이 꺾인다면 이거는 어차피 다른 종목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안에서 뭐 아주 일부 테마주들 그 시장에 맞는 테마주들이 뭐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그때 어떤 테마가 부각될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 살아있다면, 시장이 더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2차전지 배터리 쪽과 배터리 장비, 그리고 HBM 반도체 관련 핵심주들 이쪽에서 승부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쪽을 본다면 당연히 뭐 LG 엔솔 중심으로 셀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네, 이쪽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로 가서 뭐 윤성 FNC라든지, 그 다음에 PNT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네, 윤성 FNC도 조금 올라오다 말았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DENT라든지 하나기술 정도, 네,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고, 그 외에 뭐 굳이 저는 볼 필요 없다고 봐요. 굳이. 네, 그리고 HBM 반도체 쪽으로 가면 뭐 삼성전자 지난주에 급등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쪽을 당연히 중심축으로 봐야 되고, 그 외에 뭐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니스, 파크시스템즈 장비주, 그리고 PCB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랑 대덕전자 쪽, 심테까지도 뭐 볼만은 합니다. 그리고 부품 소모품 쪽에서는 ISC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외에 굳이 아래쪽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제 주도주, 좀 대장주, S급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덜 올라온 밑에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볼만한 섹터 굳이 꼽는다면, 최근에 중국 소비재 쪽이 움직였죠. 네, 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최근에 움직여서 좀 쉬고 있는데, 뭐 카지노 쪽도 롯데 관광개발, 네,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있고, 뭐 여행 쪽은 좋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화장품 쪽에서도 뭐 코리아나, 네, 코리아나나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좋은 종목들인데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조정이 나와주면은 뭐 트레이딩을 해볼만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터리도 그렇고 HBM 반도체도 그렇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는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뭐 그동안 매매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는 제가 올해 10번 가까이 매매해서 한 번도 손실을 안 봤고요. 최근에도 매매를 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왔더니 지금 떨어지죠. 이거 왜 팔았냐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이날 제가 뭐라고 했냐, 이때가 이제 8월 말일 MSCI 편입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있는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MSCI 수급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날까지 주가가 쉬었습니다. 그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거 MSCI 결과를 기다리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갈 거면 가야 된다.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갈 거였으면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가고 버티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 수급이 한번 끊기면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일단 발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라는 이런 갈림길에서 저는 그냥 발 뺀 거죠. 그래서 매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왔죠. 자, 이제는 또 매력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살만하죠. 내려왔으니까. 뭐 이 종목이 뭐 무너질 겁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력적인 자리, 다시 60일선 근처에 오는 것 같고, 네, 뭐 기존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성장성이 있고, 지금 당장의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출렁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그 좋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종목이 정확하게 어떤 궤적으로 갈지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최근에 좀 잘 움직이는 섹터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로봇주 급등하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은 뭐 작년부터 올 상반기부터 계속 움직였던 뭐 하나의 또 주도 섹터예요. 네,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맞긴 합니다, 올해. 뭐 뉴로메카, 그리고 SBB 테크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후발주 뭐 에브리봇 이하, 해성 TPC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볼 필요 없다고 봐요.
로봇주에서 매매를 할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SPG까지 딱 요 정도 4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얘네가 꺾이면 다 안 갑니다. 그 이상 후발주에서 놀지 마세요. 할 거면 대장주에서. 제 철학상, 제 스타일상 저는 이렇게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당장 찍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면 저는 웬만해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SPG 같은 종목은 실적이 나옵니다. 레인보우나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은 적자 종목이지만 SPG는 그래도 실적은 나와요. 저는 로봇주는 그렇게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볼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선책으로 보고 있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나 반도체 쪽도 아무리 주도주지만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리면 매수, 좀 반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대응을 좀 하시고, 특히 9월에는 그런 대응이 좋지 않을까. 9월 말에는 또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그 전에 9월 중순에 우리가 너무 힘을 줘서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요. 현금이 아주 많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현금 여유를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9월 말 뭐 이렇게 10월 가는 코스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오히려 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잘 참고를 해보시고 잘 대응하셔서 9월 초중순도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